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오늘은 차례로 양쪽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10대 결격사유를 들면서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진우입니다. 예, 네. 의원님 일단 청문회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네. 지금 뭐 장외에서도 청문회가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네.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평가를 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저희가 97건 정도 자료 제출을 했는데 예. 사실 요구를 했는데 2건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검증을 한참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쟁점이 굉장히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가장 큰 쟁점이 최근 5년간의 재산 변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것을 전부 다 따져보니까 13억 원을 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 이게 저는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자료나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SNS에 글을 좀 쓰잖아요. 네. 뭐 강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들이 있다. 물론 내가 세비는 뭐 1년에 1억씩 5억 나와 있는 거지만 네. 다른 기타 소득들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재산 등록을 이제 2020년도 5월에 예. 총선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등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인사청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면서 5년 만에 또 저희한테 또 등록된 게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에 그 사이에 변동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에서 예. 5년 사이에 플러스 2억 1,500만 원이 된 겁니다. 어. 액수로 따지면은 예. 플러스 8억 원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그 세비로 생활을 다 하고 예. 1년에 1억 6천만 원씩 그 재산이 늘어야 순 재산이 이제 8억이 늘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재산이 너무 많이 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세비로 5억 1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세비를 받으면 월로 따지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매달 한 900 몇십만 원 받거든요. 이제 세우니까 1,000만 원 좀 모자라게 받는 예. 거죠. 근데 추징금을 6억 2천을 납부했는데 예. 그게 매달 1,000만 원씩 조금 넘게 납부를 한 겁니다. 5년 기간 동안. 예. 일단 그것부터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비 받아서 추징금 내는 것도 약간 모자랐던 거죠. 음. 거기서 플러스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이제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됐는데 예. 그것을 따져봤더니 매달 400만 원 정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생활비로 쓴 거겠죠. 그리고 교회 헌금을 또 한 매달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토탈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수입 대비 750만 원을 더 쓴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월세 100만 원 더 내고 예. 거기다가 또 그 아들 유학도 그 사이에 또 국제고등학교를 또 보내고 예. 유학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림잡아도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께서 이제 해명하기를 예. 저 부의금하고 아하. 강연료 예. 등이 더 있었다. 그게 기타 소득이니까 예.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기타 소득도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잖아요. 되죠. 네, 근데 기타 소득 신고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620만 원인 거예요. 5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오. 매달 10만 원 정도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명해야 될 돈은 매달 1,000만 원을 수입 대비 더 썼는데 예. 지금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 소득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넘는 돈은 예.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예. 그게 아마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5년 사이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관계 등록에 있어가지고 뭔가 큰 구멍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명 안 되는 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들 학비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생모 그러니까 이제 전 부인이 좀 지원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생활비나 그런 거는 지금 부인이 또 일을 하면 네. 지금 현 부인이 좀 생활비 부담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부간에 네. 또 증여세는 좀 네, 문제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아들 이제 유학비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이혼한 전처가 다 부담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양육비만 해도 반반을 내는 건데 예.
전에 부담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빼고도 어허. 지금 저희가 5억을 벌고 13억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을 빼고도 6억 정도의 더 과외 소득이 있었어야 되고요. 현처 같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다 신고가 돼서 예. 그 국세청에 이제 돈을 벌면은 예, 그렇죠. 어쨌든 예,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해서 다 신고가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별달리 납부 실적 같은 게 되게 그래요?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되게 많은 예. 쟁점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께서 많은 해명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 부분만 쏙 빠져 있어요. 항상 보면. 자, 그러니까 아주 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번 돈은 한정돼 있고 얼마 없는데 네. 쓴 돈이 훨씬 많다. 네. 거기다 재산도 늘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최근 5년간이죠. 예, 최근 5년간. 네. 그럼 그 갭 한 8억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가 그 부정한 돈이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예. 설명할 수 없는 돈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 질문을 저는 김민석 후보자께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이미 부의금과 강연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의금이 말이 나온 이상 예. 사실은 이거 좀 불투명하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히 또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부의금은 있어요. 검증도 안 되고 현금이잖아요. 근데 예. 이 맹점이 뭐냐면은 예. 김민석 후보자가 부의금 얘기를 했다가 지금 사실은 저는 자료 제출을 좀 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예. 부의금이 최근에 2020년도에 빙부상을 한번 당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부의금이 좀 들어왔을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이게 5년에 걸쳐서 쭉 돈을 쓴 것인데 예. 그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그 부의금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재산 등록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허위 재산 등록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강연료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강연료를 받으면은 세무 신고를 하고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강연료를 뭐 받고 음. 그 어느 정도 세무 신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럼 강연료를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세무 신고도 안 돼 있고 재산 등록에도 안 나타나 있으니까 예. 이게 좀 해명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른바 의원님이 많이 제기하신 사적 채무 문제. 네. 그러니까 그 11명한테 동시에 1,000만 원씩 해서 한 1억이 넘는 돈을 같은 날 같은 형태의 차용증을 쓰고 이제 빌렸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측은 아니 어려울 때 나를 정말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저는 이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어 회계 경리를 하는 사람 뽑았는데 예. 한 번 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더 큰 대기업에서 이 회계 경리를 총괄하는 예. 국무총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총괄하는 자리를 뽑을 때는 저희가 면접을 하더라도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그 적지 않은 돈이죠. 총 8억 2천만 원의 어떤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데 그때 관련됐던 분들이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면서 현재도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모 씨를 네. 비롯한 사람을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강모 씨 그분은 지금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오, 근데 이 11명의 채권자가 있는데 예. 지금 오늘도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신성 강모 씨? 네, 예. 강모 씨 그분도 예. 그 후원 회장을 했었고 실제 후원한 게 판결문에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또 다른 후원 회장이 그 돈을 빌려주는데 참여했다라고 하고 아, 오늘 저 중앙일보 아침에 단독 보도 네. 그거 말씀하신 김민석 채권자 후원회장 또 있었다. 요 네. 보도 말씀하신 예, 거죠. 그리고 그 강모 씨의 회사 감사라든지 예. 또 강모 씨가 후원회장 할 때 고액 후원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하. 이런 분들이 연결돼서 11명의 채권자 중에 예. 벌써 강모 씨를 포함해서 6명이 어쨌든 그 김민석 후보자의 후원 그룹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돈을 빌려준 걸 보면은 이자도 안 받고 이자는 2.5% 담보도 안 잡은 상태에서 예. 7년간 동안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은 차용으로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계는 아닐 것이다. 네. 그럼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거는 사실상 가장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예. 추징금을 다 갚고 예. 나중에 이제
여유 있으면 아. 갚으려고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치 이거를 기간을 좀 뒀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거는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돈거래이고 어허. 누가 신용불량인 사람에게 친구나 지인들한테 100만 원 빌리기도 어려운데 예. 무이자로 7년간 받았고 이분들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공직을 할 때 이분들이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예. 본인 입으로 얘기했다시피 이게 굉장히 절절하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고마운 사람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고마운 사람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예. 좀 걱정될 수 있다, 우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다 공개됐던 얘기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SK로부터 서울시장 그 벌써 2002년이네요. 네.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저 자금 지원 받은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자금법 유죄가 나왔고 그 추징금 갚는 것 때문에 다 사적 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 수사가 표적 수사다. 네. 검찰의 김민석 찍어내기였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SNS에 글을 좀 올렸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첫째는 이거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최근 5년간의 돈 흐름입니다. 예. 우리가 나라 국간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제일 관심인데 사실 2002년도 얘기는 김민석 후보자가 먼저 꺼냈거든요. 아, 국민의힘이 꺼내기 전에. 네, 예, 예. 저는 일종의 쟁점 흐리기라고 생각하고요. 아. 두 번째는 예. 뭐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어쨌든 SK라는 대기업이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와서 그때는 예. 5만 원짜리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 무게만 하더라도 23kg에 이릅니다. 2억 원이니까 지금 그 지폐다발로 따지면은 그 쇼핑백을 한 6개 정도 낑낑대고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돈이었다면 그냥 송금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CCTV나 영화 장면처럼 딱 그려본다면 예. 불법성이나 위법성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네. 김민석 후보자의 이제 지금 얘기는 네. 당시 중앙당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줄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받은 건데 안 해줬다. 나한테 다 뒤집어졌다. 이런 취지인데 애초부터 그럼 현금으로 왔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돈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판결문에 예. SK의 돈을 가져갔던 임원이 직접 예. 김민석 후보자한테 말한 게 판결문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거는 우리 기업의 후원 한도가 찼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게 당시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처럼 그런 변명을 했지만 예. 재판부가 이거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억울하다라기보다도 사실은 당시 2억 원이면은 신입사원의 9년치 월급이거든요. 예.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02년도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 앞에 좀 반성하고 앞으로 돈거래에 관해서 투명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도 저희가 믿을까 말까 한데 예. 지금은 최근에 비는 돈도 있는데 그건 자료 안 내면서 과거에 돈 받은 것도 사실은 좀 무리하게 본인의 자기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예. 반대로 그럼 우리가 나라 국가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그 예산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처, 현처, 뭐 가족들 다 부르는 이거는 망신주기인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 측 입장이거든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실 이것도 역시 최근 5년치 자료만 저희가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일종의 쟁점 흐리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현처나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증인 신청을 한 적이 없고요. 아, 현처에 대해서 없다. 네네네. 그래서 전처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간명합니다. 예. 사실 이혼한 전처를 그 청문회장에 부를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의 전처 얘기는 예. 저희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아들 유학 비용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국제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비싸기로 유명한 학교예요. 예. 연간 한 3천만 원 이상의 학비는 최소한 드는 데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코넬대 유학 비용도 그 사실은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돈이 최근 5년간 돈이 비는 돈이 없으면 유학비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워낙 많은 돈이 비니까 유학 비용도 어떻게 된 거냐고 당연히 물어봤죠. 어떤 국민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이를 국제고랑 코넬대를 자기 힘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물어봤더니 전처가 이건 전담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처를
청문회장에 꼭 부를 이유는 없고요. 그게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럼 부를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해외 유학을 보냈으면은 예. 유학 비용을 송금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래서 그걸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에다가 그 요청을 했더니 예. 이제 개인정보 동의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받은 쪽인 아들이든 아니면 준적인 엄마든. 준적인 엄마든 여기가 양쪽에 한쪽은 예, 동의가 예. 돼야 아하. 그게 뭐 송금 언제 보냈다 이게 이제 확인이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 동의해가지고 송금 자료만 받으면 증인 부를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송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 뭔가 액수가 너무 적다든지 아. 뭐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설명을 예. 해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의원님 아들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네. 예.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저도 이런 거 사실 아마 국민 여러분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인사검증위원이 먼저 검증을 받아야 인사검증이 가능하다. 이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공직자고 제 재산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증여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납부하고 예. 완납한 상태에서 저는 재산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 그러면은 예, 한준호, 박선원, 강두구 의원이 세 의원한테 다 고발하신 예, 거예요? 예. 이건 저는 왜냐하면 뭐 저를 그 공격했기 때문에 고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조직적인 인사검증 방해 행위로 보는 겁니다. 저는 인사검증 시기가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인사검증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부터 느닷없이 저희는 관심 없는 예. 노부부 유서 사건하고 어허. 저에 대한 것을 이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예. 저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고발을 했다는 거는 제 재산관계에 저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예. 제가 잘못 고발했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것의 본질은 결국은 인사검증위원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인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